안녕하세요. 창성고 1학년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교과서 145쪽에 있는 계양장에서의 거류지 무역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양 이후에 열강의 경제 침략. 우리 지금 개양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옆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듯이 근대에 들어오면은 여기 부분을 확인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1876년부터 해서 1908년까지 해가지고 규칙 여기 조청상민 수류무역장정, 그다음에 조일통상장정해서 조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정치사 부분을 조금 할 때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개양하면서 배웠던 조약이 뭐였나요? 1876년 강화도 조약 배웠습니다. 그죠? 앞쪽에서 우리 배울 때는 강화도 조약이 어떤 조약인지 내용에 근거해서 이 해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불평등 조약이라는 거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그 불평등한 내용들에 의해 가지고 개양 이후에 경제적으로 이제 어떤 우리나라가 위치에 처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한번 선생님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강화도 조약으로 여기 나오고 있네요. 강화도 조약으로 3개 항구를 개항했습니다.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개항했고 지역에는 외국인과 무역을 고용한 개항장이 형성되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는 개항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한반도, 특히 수도가 있는 한성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개항 초기의 외국 상인들은 개항장 10리 이내의 거류지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다. 선생님이 이거를 학습지에 뭐라고 표현을 해놨는지 혹시 기억이 나나요? 그거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류지 무역의 형태에 이루어졌다라는 거, 거류지 무역이다. 요 단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객주 여각 등 지금으로 치면은 선생님이 예시를 들 때 호텔, 여관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은 식당, 주막, 예전엔 주막이겠죠. 그 다음에 유통업 하는 CJ 이런 거 예시를 들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상인은 외국 상인과 내륙의 조선 상인을 중개 무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무렵 일본 상인의 조선 진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지금 강화도 조약을 맺었으니까 일본하고 조약을 맺고 나서 개항장이 형성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일본 상인들은 개항장에서 영사재판권, 일본 화폐 사용, 무관세 등이 허용되었다. 그 다음에 쌀과 잡곡도 마음대로 수입해 갈 수 있었다. 이거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조일 무역 규칙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알아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강화도 조약의 부록 조일 수호 조규 부록 기억나죠 여러분? 여기 선생님이 필기하겠습니다. 조일 수호 조규 부록 내용 각각 3개씩 기억을 잘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지금 학습지 꺼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일본 화폐 사용 관련된 내용이 수호 조교 부록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을 거고 무관세 관련돼 가지고 그 다음에 무항세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 이런 게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네요. 조일 통상장정에서는 무관세 등의 근거가 된 일부 조항이 개정되었다라고 했으면 통상장정 여러분 한개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83년이니까는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최혜국 대여가 인정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조일 통상장정에서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상인은 홍콩 상하이 등지에서 영국산 명진물을 가져와 팔고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줬었죠.
보통 이제 미면 교환 체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해 줬었죠. 미면 교환 체제다. 미는 우리나라 곡물을 얘기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면은 면직물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산 면직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영국산 면직물을 가져와서 얘들이 팔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쌀, 콩, 새가죽 등을 사가는 중개무역으로 큰 이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일본으로 곡물 수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그때 흉년도 들었었고 국내 민들이 먹을 곡식이 부족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기계로 짠 값싼 면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간의 수공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 농민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농민들도 농민,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조약 나오는 것들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조일 무역 규칙. 그 다음에 이거는 83년에 개정된 조일 통상 장정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쌀과 잡곡의 수출입에 대한 제한과 관세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거를 선생님이 무로 기억을 하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여기 항세와 관련된 건 없지만 이 당시 항세도 없었고 무항세, 그 다음 무관세, 그 다음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개정되면서는 이 관세는 관세가 생긴다라고 했고 통상장정에 무제한 곡물의 유출도 뭘로 막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방공령을 선언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최혜국 대우가 생긴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래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부록으로 맺은 규칙과 조일 무역 규칙에 있는 경제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점 우리나라에서 수탈을 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조약들 여러분이 정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지금 배웠는 게 강화도 조약, 여기에 딸린 무슨 조약이었습니까? 조일, 수호, 조뷰, 부록, 그 다음에 조일 무역 규칙. 이 조일 무역 규칙이 83년에 되면은 조일 통상 장정 이렇게 변한다. 그 경제적인 내용 꼭 잘 학습지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